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K짱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저 개인적인 컨디션 저조로 인해서 뭐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제가 이제 공황장애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방송을 쉬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예전처럼 매주라기보다는 이제 격주로 조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영상 중에 좀 싱크가 안 맞거나 이제 그랬던 영상들을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보기 쉽게 다시 녹화?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런 컨텐츠를 다시 이야기 드리는 건 이제 격주에, 그러니까 새로운 영상, 그 다음에 그 전에 약간 싱크 안 맞는 영상, 새로운 영상, 그런 싱크 안 맞는 영상,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던 공포 컨텐츠가 다시 재개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싶으셨나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제가 사실은 공포 컨텐츠는 기묘한 이야기라고 일본 컨텐츠로 처음에 데뷔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제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기묘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한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많이 기다리셨던 공포 콘텐츠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료칸의 이미지는요, 실제 있었던 곳이 아니고 그냥 이미지인 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20년 9월 18일 금요일날 그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폭보 더 프라이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날 방송에서 토치기현의 굉장히 유명한 온천 그 호텔 니온카쿠라는 그 어떤 한 온천 료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니온카쿠 직행 해가지고 호텔 니온카쿠 사건이라는 그 컨텐츠로 방송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나온 한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은 코바야시 코우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요, 일본 전후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성의 사형이 집행됐던 사형수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의 발단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데요. 자, 코바야시 코우의 사형 집행까지 그녀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걸까요? 자, 그녀의 이름은요, 코바야시 코우입니다. 사실 그녀의 이름이 카우라고 쓰거든요. 카우라고 쓰는데 사실 읽을 때는 코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코바야시 코우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녀는 1908년생입니다. 그리고 출신지는 사이타마현 오이군 타마이무라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코바야시 코우는요, 1908년도에 사이타마현 타이사토군 타마미무라라는 곳에서 어떤 한 농가에서 태어납니다. 자, 그녀는요, 그 부모님이 있었는데 그녀의 부모님이 자녀 욕심이 많으셨는지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납니다. 자, 코바야시 코우의 과정은요, 사실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좀 가난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좀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코바야시 코우도 초등학교를 4학년 때까지만 다녔다고 해요. 자, 코바야시 코우가 초등학교 때 일본에서는 당시에는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집안이 가난하면 제대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교에 다닐 학비도 없을 뿐더러 그 어린 아이들도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녀는요, 초등학교 중퇴 후에 한 5년 정도 집안일을 돕다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 1923년, 당시 그녀의 나이 16살 때 도쿄로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의 여관에서 가정부,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뭐 한여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1930년 그녀 나이 22살 때 코바야시 히데노스케라는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남편은요, 160이 채 안 되는 좀 비약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약간 좀 검푸르스름한 얼굴을 내서 만성 위염과 약간의 잔병치레가 잦은 좀 병약한 느낌의 남성이었다고 해요. 자, 결혼 상대인 코바야시 히데노스케는요, 당시 27살이었고요. 코바야시 코의 고향이었던 사이타마현 쿠마가야시에서 자전거 가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일본이 전쟁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코바야시 코의 남편인 코바야시 히데노스케도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건강이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더 해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복귀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고 부부는 다시 자전거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한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요, 쌀이나 설탕 이나 약간 금품 있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쿠마가야시 특산품이었던 고카보라는 과자를 부업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금지품이었다고 해요. 자, 이듬해였던 1931년 그녀에게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였던 1932년도에 그녀가 딸을 낳습니다. 자,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어쨌든 불법으로 어떤 물품들을 팔면서 약간 수입을 얻기 시작하면서 뭐 가정과 아이도 낳았고 또 약간 수입도 짭짤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코바야시 코오는 남편이 병약해서 생활이 힘들었다고 해요. 자, 코바야시 코오는요, 병약한 남편과 그리고 그녀의 딸을 위해서 계속해서 뒷거래를 했고 그 결과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코바야시 코오는요, 꽤나 성욕이 강했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남편이 병약해, 그러니까 그녀가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점점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그녀와 나이가 차이 나지 않는 2살 차이였던 연하의 남성과 바람을 피게 됩니다. 자, 사실 그 남성은 누구였냐? 당시 코바야시 코오가 뭔가 금지품이나 막 이런 거를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호구조사를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나카무라 마타이치로라는 당시 25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경찰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25살의 젊은 경찰관이 이 집에 호구조사를 나온 거예요. 쌀이나 설탕, 금부치 등 금지품을 팔고 있었던 코바야시 코오는요, 이 경찰에게 찍히면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나카무라 마타이치로라는 남자를요,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어머나 어서오세요. 목마르시죠? 물 좀 한 잔 드세요. 뭐 음료수도 내주고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던 젊은 나이의 경찰관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죠. 그래가지고 자주 들락날락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예전부터 남편과 그런 성적으로 불만족을 갖고 있던 이 코바야시 코오가 젊고 미남이었던 나카무라 마타이치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이 둘은 불륜 관계를 갖게 되죠. 사실 코바야시 코오의 바람 상대였던 상대는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경찰관은 그녀의 딸과 맺어주려고 생각했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딸의 남편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딸한테는 너무 좋은 남자야, 좋은 그냥 만나보지 않으려나 하면서 둘이를 엮어주는 척을 했지만 사실 뒤에서는 이 남성과 바람을 폈던 겁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자, 사실은 근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녀가 그와 바람을 피운 이유는 남편의 성관계 불만족 이외에도 사실 그녀가 이제 뒷거래로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관이었던 이 남자만 살짝 꼬들기면 어떡해? 그녀에게만 단속을 늦게 오게끔 뭔가 이렇게 뒤에서 미리 말해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관과 바람이 난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녀는 걸리지 않고 몰래 계속 그런 뒷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녀도 뭔가 돈은 많이 벌긴 했지만 단속에 맨날 겁먹던 나날이었는데 그와 함께 뭔가 이렇게 불륜이 시작되면서 그런 안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연하의 경찰관 남성이 그녀의 정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를 꼬신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 경찰관 연하남과 계속해서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코바야시 코우는요, 1952년 10월 2일 쿠마가야시의 집에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부검 결과 그의 남편은요, 뇌출혈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의 아내였던 코바야시 코우가 감기에 걸렸던 그 남편에게 자기야 감기약 좀 먹어라고 하면서 사실 청산가리를 남편에게 먹여서 독사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경찰관이 자주 방문했고 더군다나 자신의 부인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에서 남편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남편의 존재가 방해된다고 생각했던 이 코바야시가 남편이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그에게 청산가리를 먹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코바야시의 첫 살인이 됩니다. 자, 코바야시 코우가 왜 남편을 살해했는가 하면 경찰관인 남성과 불륜을 하고 있었던 남편에게 우리 이혼해요. 당신을 더 이상 못 살겠어. 라고 했는데 남편이 아니 싫어. 죽어도 이혼 못해줘. 라고 한 거야. 왜? 사실 남편은 이 둘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죽어도 이혼을 못해주겠다 라고 하자 그녀가 그를 독사를 해버린 거죠. 자, 코바야시 코우는요, 사실 주변에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과 자주 싸웠고 자주 싸우는 그런 소리들을 주민들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 코우가 그 남편 죽인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코바야시 코우는요, 화술력이 아주 뛰어난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교묘한 화술로 그 소문을 가라앉히고 더군다나 그녀와 같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야? 바로 경찰관이었죠. 그래서 이 경찰이었던 나카무라가 합심해가지고 이 사건은 흐지부지 무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염원하던 애인과 동거를 개시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상냥했던 이 경찰관, 이 연하남이 사실은 경찰관이었잖아. 근데 이제 미망인,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었잖아. 그리고 약간 독살했다 뭐 이런 걸로 뭐 남편이 죽인 게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죽자마자 갑자기 경찰이었던 그와 그녀가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하자 이 경찰에서 그 과부와의 동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11월 6일 날 그는 징계 면직, 즉 경찰관에서 해고가 돼버린 거예요. 집에 계속 있었어. 경찰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다가 이 나카무라가 좀 흔들릴까봐 경찰관이 잘렸으니까 뭔가 다 전연 때문이야 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까봐 그녀는 이 나카무라의 마음을 자신에게 계속 돌려놓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코바야시 코우는요, 츠케모노, 그러니까 절임 음식까지 새로 만들어서 온천지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절임, 츠케모노 음식도 굉장한 성공을 거둬요. 돈을 많이 번 거지. 그러니까 그는 일을 그만두고 그녀가 벌어오는 돈으로 막 생활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히모라고 부르거든. 이 히모가 끈이라는 그 뜻도 있는데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 그리고 여자를 이렇게 부려먹는 사람은 히모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는 일을 그만두고 그녀를 그냥 돈줄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녀가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되면서 이제 집을 자주 비우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몰래 또 바람을 펴요. 도둑질, 어떻게 개벌은 누구 주겠어. 그래서 바람을 피는데 이번엔 아주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둘은 결국에 동거한 지 2년 만에 헤어지게 됩니다. 애인이었던 자신의 연하 남친이 다른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거침없이 그녀를 내쫓아버립니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녀가 열이 받아 안 받아? 아주 분노를 머금고 있었지. 그런데 사실은 그가 바람핀 게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대요. 이 나카무라가 코바야시 코우에게 굉장히 질릴 만한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건이 뭐냐? 이거는 바로 일본 음식 중에 오지야라는 음식입니다. 사실 그녀의 애인이었던 그 남성이 코바야시 코에게 굉장히 실증을 느끼고 있었어. 나이도 많은데 이 여자 때문에 자기가 경찰관에서 잘리고 막 이래가지고 코바야시 코가 이제 코우에게 굉장히 실증을 느끼고 있을 때 그가 이제 술을 먹고 온 거야. 만취해서 온 거야. 다 싫어. 경찰도 잘리고 나이 많은 여자랑 새기 싫어. 말하면서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뭐가 나왔냐? 이 오지아라는 음식이 뭐냐면 야채 스프랑 비슷한 거예요. 그 얇은 쌀 스프인데 여기에다가 그런 간장이나 된장으로 양념한 건데 이제 고기도 넣고 뭐 해산물도 넣고 버섯, 야채 같은 걸로 이렇게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죽 같은 느낌인데 야채죽, 고기죽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만취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왔는데 이제 아침에 오바이트를 한 거야. 그 저녁에 자기 전에 다 개워놓고 잤는데 그녀가 다음날 아침에 이 오지야라는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지야를 봤더니 이 오지야가 음식이 아니라 그가 그 전날 밤에 다 개원해온 걸로 음식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토사물로 음식을 만든 거죠. 그런데 더 끔찍했던 건 뭐냐? 그녀가 그를 쳐다보면서 그 오지아를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토사물을 이렇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모습을 보자 그녀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거죠. 뭔가 나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 같고 이 여자가 지금 미친 사이코가 광적인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그는 그녀에게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해요. 결국 그에게 한계가 왔고 그래서 파국이 치닫고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 아무리 상대 남성에게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분해가지고 그거를 막 토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부라고 그 토사물을 먹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잖아. 어쨌든 그에게 차인 그녀는요. 그런 분노와 이런 억울함 막 이런 것들을 모두 사업에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수입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뒷거래로 이런 암거래로 성공해 나간 이 코바야시 코우는요. 온천 숙소를 경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료칸에 좀 주목을 하게 되죠.